오늘은 오랜만에 1층에서 만났네. 토크 하는 건가? 네. 이제 요즘에 제가 촬영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음. 선생님이 계속 지금 PT를 받고 계시잖아요. 음. 네, 요즘 센터에서 선생님 따라서 촬영하면 이렇게 혼자서 어렵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이제 PT를 받게 된다면 이런 분들한테 받았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실 만한 분들. 추천.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네. 지금 PT 받고 계시죠. 그치. 난 일단 좋은 선생님 고르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 이제 내가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안 배우고 이제 본인이 처음부터 운동 시작하는 분들 내가 봐도 80, 90%래.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그런데 나도 그랬고, 처음에 운동할 때 남들한테 잘 안 배우려고 해. 내 경험상 내가 20살 시절부터 운동을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했잖아. 넘게 했잖아.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 그 20살 때 내가 운동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이 좀 들긴 하겠지만 누군가한테 좀 배웠으면은 그 시간이 엄청 짧아지고 내 몸이 더 좋아졌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그래서 일단은 좋은 선생님을 고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자기가 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누군가한테는 꼭 한 번씩은 한번 제대로 된 수업을 배워서 그런 경험들을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되게 진심이야. 대신에 근데 PT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거를 내가 투자해서 그 얻는 것들은 내 시간을 내가 줄일 수 있고 몸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또 좋은 선생님 고르는 그런 기준들. 어쩌보면은 또 나는 나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도움이 된다면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 선생님만의 기준. 기준. 난 일단 크게 봤을 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이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몸이 좋은가 나쁜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자격증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전문성이 있나 없나 따지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가 학력이지. 이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그 예전에 어떤 선수 생활을 했고 재활학과를 나왔고 스포츠 교육학과를 나왔고 이런 부분들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세 가지 다 충분히 자격이 되고 조건이 좋으면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격증이 많으면 좋긴 하지만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 자격증을 보고 나는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트레이너를 봤을 때 몸이 좋아. 몸이 좋다고 이제 회원들을 자기만큼 몸이 만들어지게끔 가르쳐주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몸이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 그거를 트레이너를 고르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정말 몸이 좋았지만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운동을 못해서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너를. 약간 저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전문성이 또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전문성 중요하지. 그러니까 전문성은 나는 따지기 전에 보통은 이제 다이어트가 주 목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 나는 좀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좀 그런 다이어트라든지 운동에 대해서 진심인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다고 생각해. 마인드라고 생각해. 마인드가 올바로 박혀 있느냐.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은 진짜 운동을 잘하고 싶고 몸이 정말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이 담당 트레이너는 그런 생각이 없고 항상 어떻게 보면 끝나고 어떻게 놀러 다니고 이제 술 마시고 이런 문화에 젖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생각들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둘 다 이제 운동에 미쳐 있는 어떻게 운동에 진심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그런 마인드가 일단은 서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전문성이지 않을까? 그 전문성이라 그러면 자격증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격증. 나도 자격증 없어. 자격증인데 많으면 좋지. 그리고 상담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자격증 1개 있는 것보다 5개, 10개 있는 게 훨씬 이 사람이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많으면 무조건 좋지. 하지만 그게 알맹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자격증이 많으면 무조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트레이너를 고르는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약간 자격증보다는 경력이 좀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경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경력도 중요하고. 제가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후기 중에 시간 약속에 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기본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그 사람의 된담이라든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 그 부분이 안 지켜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는 절대 만나서 운동하는 걸 추천하지 않을 거야. 배울 점이 있고 다른 조건이 충분히 되고 이게 내가 봤을 땐 사람이랑 사람이 1대1 동안, 1대1 1시간 동안 하는 운동이잖아. 근데 기본적인 이런 매너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마인드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라도 운동하는 건 아닌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사실 저는 그래서 PT 같은 걸 이제 좀 알아보면 후기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후기? 또 후기만 잘 나오는 선생님이 맛집도 그렇잖아. 후기를 보고 찾아가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후기 보고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하는 건 좋은데 만나서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트레이너를 보려면 이거는 무조건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5분만 얘기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에 캐치가 되지. 요즘에 그런 데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상담 같은 거는 인터넷에서 해주고 이 트레이너를 배정 받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안 맞아. 그런데 어떻게 글쎄 뭐 그렇게 해주는 헬스장도 있나? 그치,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 바쁘게 돌아가면. 난 선생님 크게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본인이 그래도 트레이너 선생님 한 번쯤 보고 그 다음에 최종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그거 중요하지. 길게 등록한 것보다 일단 10회씩 먼저 해보고 추천하시는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그 10회든 20회든 30회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에 따라서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횟수에 대해서는 횟수는 그 사람이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거니까 횟수는 그 다음 얘기. 설문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주고 계시죠. 식단이나 이런 거 방향이나 내가 그 선배한테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내 역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하거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필요하다. 그치, 그게 더 어쩌면 중요해. 운동이 내가 봤을 때 20이라면 그 뒤에적인 부차적인 관리가 80%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운동이 짧게 하잖아. 근데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식단을 관리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는 것도 그 사람의 트레이너의 능력이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중요한 질문이네. 그렇게 이렇게 딱 누가 봤을 때 와, 저기 간결하게 딱 이렇게 판결을 내줬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좀 그렇지.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격증 가지고 판단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나? 몸 좋다고 안 하죠. 그런 거. 다른 기준들이랑 같이 좀 알아봤을 때 어떤 블로그나 이런 데 이제 PT 샵에서 되게 어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전공을 되게 많이 어필을 했거든요. 전공. 네, 뭐 전공. 그치, 그 운동을 가르치면서 관련된 전공 나만 해도 내가 PT를 배우고도 있지만은 그 예전에 또 이제 내가 아시는 분들도 가르쳐 보기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동을 전공하거나 이런 관련된 학과를 나오진 않았거든. 근데 그런 과를 나왔다? 그러면 더 많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선생님이 재활을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재활 쪽에 본인이 포커스를 두고 PT 선생님을 만난다 그러면 뭐 물론 그 경력이 오래돼서 재활 쪽에 뛰어난 이런 재능들이 있으신 선생님도 있지만 재활학과를 나오고 본인이 거기서 전문적으로 재활 쪽에 치료를 하신 분들을
찾아서 가는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재활은 좀 전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운동하는 여기 헬스장에도 우리 연세대학교 후배들이 두 분 계시나? 선생님들은 그냥 뭔가 나처럼 막 운동을 정말 선수 생활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재활 쪽에 지식이 포커스가 돼서 그거 기반으로 이제 회원들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 선생님한테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재활 쪽이 목적이라면 재활학과 어느 과를 나갔는지 어느 전공이 있는지 그것들은 한번 자세하게 보고 선생님을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운동하고 촬영하는 공간이 지금 1층이잖아. 여기가 조금 특별한 게 2층은 이제 회원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퍼블릭 헬스 공간이고 1층은 이제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야 아마. 1층은 이제 PT 회원들만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이제 PT샵 이런 느낌으로 이제 1층, 2층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근데 이게 보니까 회원들이 특히 재활 치료라든지 또 이제 조용한 공간에서 운동하고 싶은 분들은 2층에서 운동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홈줌에는 1층, 2층 나눠져 있고 조용하게 본인만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자면 좋은 트레이너 고르는 조건은 딱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정하라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됨됨이랑 마인드, 운동에 대한 생각이 정말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평소 생활이 운동에 대해서 진심인지 이런 부분들이 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얘기해 보면 5분 만에 알 수 있어요. 꼭 한번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운동에 대해 진심인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와 같이 갈 수 있는지 부분에서 서로 파악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자격증 이제 몸에 좋든지 선수 생활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나는 찾으면 선생님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도움이 됐으려나 모르겠는데. 오늘 그래도 궁금한 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다음에는 운동을 하는 걸로 해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알겠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네.